항쟁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두환 정부. 자,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 사망 이후에 12.12 사태를 일으키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권력을 그러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수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부, 그 전에 유신헌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개헌을 시작합니다. 이 국보위라고 하는 부르는 단체는 박정희 정부 때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래서 여기서 8차 개헌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8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제로 한다. 그리고 유신헌법과 다르게 우리는 단임 한 번만 한다.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였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 간선제, 그것도 체육관에서 뽑히는 대통령 간선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8차 개헌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분명히 딱 선을 그어요. 어떻게? 억압과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렇게 풀어주는 자유로. 일단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사진이 뭐냐면 삼천교육대예요. 이 삼천교육대는 어떻게 보면 군대와 그리고 교도소를 교묘하게 합쳐놓은 듯 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현장이었죠. 겉으로는 포장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건달, 깡패, 조폭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죠? 국가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잡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갱생을 시킨다라는 이유로 막 훈련도 시키고 체력 막 이런 걸로 하지만 이 실상은 대학생, 민주화 운동을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잡아가서 인권을 유린하고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곳이 삼천교육대였습니다. 또한 전두환 정부의 이런 언론사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었어. 즉 국가에서 정해진 내용만 보도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은 김대중 동교동 기자회견 내용 중 대통령 신총리 발언에 대한 각성 촉구는 절대로 오늘 방송이나 신문에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지침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야, 이 왼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사진이 대학생 사진이 아니라 고등학생들 사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과거의 그 흑백 사진 속 고등학생들과는 다르죠. 차이나 카라의 까만 이 자켓을 입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 남학생들, 그리고 흰색과 네이비색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들이 아니라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멋부리고 놀 때지 그렇게 데모하고 정치에 관심 가질 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율이라는 이유로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중앙일보에 전국 통금을 해제합니다. 즉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는 어떤 국민도 잘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는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풀어주면서 야, 너네 밤새 술 먹고 놀아. 정치에 관심 갖지 마. 이런 식의 양면화 정책을 펼쳤었던 거야. 근데 반면에 이 전두환은 너무나 운이 좋았던 게 삼저 호황의 시대라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우리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뭘 하든 간에 큰 이윤이 남는 시기예요. 저유가, 기름값이 싸니까 기업의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수출이 증가되고, 금리가 싸니까 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으로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출이 증대되는 그런 현상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전두환 정부가 끝날 무렵 이제 1987년이 됐을 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87 민주항쟁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987 민주항쟁에 대해서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동영상 영상 하나 더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이 한겨울 추위보다 매서웠던 1987년 1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한 무고한 대학생이 경찰의 지독한 고문 끝에 숨을 거두는데요.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퍽하고. 응? 심장마비? 어처구니 없는 진실 은폐 공작.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이는 보통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에 대한 도발이었으니 왜 지질 못해?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인 6월 민주항쟁을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 탁치니까 어기라는 대사를 내가 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탁치니까 어기라는 말이 일간지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도배된 것을 본 세대거든요. 대공수사처장과 서울지검 검사로 제외한 김윤석과 하정우. 둘의 대결이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는데요. 한 축에는 박 처장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두고 그 반대 진영에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그걸 이끌어간다는 이 시나리오 형식 자체가 새로웠던 거죠. 여기에 충무로 대표 명품 배우들이 릴레이하듯 등장해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했던 그 시간을 생생히 재현. 역사책 한 페이지를 찍고 나온 가슴 벅찬 드라마가 완성됐다는 소문인데요. 그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지던 시간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때는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과 탄압이 동시에 거세지던 무렵 의사 누가 불렀어? 접니다. 이가 보고도 없이 목격자가 생겼잖아. 목격자가. 보따리 하나 터진 거 가지고 손 안 떨 거 있네. 반공이 애국이라 믿으며 정권의 충견을 자처하는 대공수사처 박 처장과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태우랑 늘 그랬듯 사건 하나 묻는 것 좀 어렵지 않으리라 여겼건만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이가 있었으니 도장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사망사건 당일 당직 검사인 최환. 박종철 서울대 심장마비? 22살짜리가? 오늘 밤 안으로 화장해야 됩니다. 죽은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대공 업무입니다. 찍으십시오. 이거 어디서 찍으라 말을. 가져가 이씨. 고문치사 사건임을 직감한 그 상부의 압력에도 화장 동의서에 도장 찍길 거부하고 신 기자. 예. 경찰들 큰일이다. 서울대생이라면서. 예?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 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후배 검사를 통해 사건을 언론에 흘립니다. 여보세요, 부장. 저희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그렇게 하마터면 묻힐 뻔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해명 자리를 마련한 경찰. 가혹행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다 죽었단 말입니까? 그 조사받는 와중에 그 조사관이 책상을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예? 희대의 망언이 여기서 탄생했군요. 말이 됩니까? 팔팔한 청년이 그렇게 쉽게 죽었다고요? 그것도 심장 쇼크사로? 중대병원 의사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중대병원이요? 그 의사의 이름 어떻게 됩니까? 오윤상이라고. 심장 쇼크사가 맞습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냥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그 몸에 물기를 좀 닦아냈고요. 그리고 동공을 확인해 보니까 물기요? 목격자의 증언까지 나왔으니 이제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겠는데요. 부검 명령 섭니다. 모양새 좋게 갑시다. 법대로. 사냥개끼리 싸우다가 사냥감 놓치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까? 우리 둘 중 가마솥에 들어가는 게 누구 같어? 내가 족보 없는 똥개라. 사실 뭐 아무나 물어뜯는 게 똥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물어뜯어 보라. 기간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억울한 죽음이 묵살당했던 폭력의 시대. 하지만 서슬퍼런 보도 지침도 기자들의 양심을 막진 못했습니다. 게다가 담당 부검의의 용기 있는 증언까지 더해져 대중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뭐 하자는 겁니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권. 이대로 진실은 묻혀버리는 걸까요?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 그 박종철 열사가 제 고등학교 2회 선배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저도 대학생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이렇게 온 동네에 추루탄 냄새가 나지? 라는 생각을 갖고 배우들도 생생히 기억하는 그 시간을 되살려내기 위해 철저한 고증에 도전한 제작진. 실존 인물에 가까운 분장은 기본, 최대한 비슷한 배우들을 캐스팅했는데요. 특히 사건 은폐를 주도한 치안본부장 역을 맡은 배우 우현. 87년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그가 극중 정반대 역을 연기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한편 진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또 다른 이들이 있으니 교도관 한병용과 수감 중인 해직 기자 이부영. 조용히 좀 시켜. 잠 다 깨겠네.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에 부추긴 놈들이야. 정권에 이용당하고 버려진 형사들이 뒤늦게 입을 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놈아. 저 진짜 억울해요, 아버지. 저 다리만 잡았어요. 죽인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진상이 담긴 이 옥중 서신을 민주화 운동의 핵심 인사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저 필동 가는 버스. 하지만 촘촘한 검문망을 피하기가 영 쉽지 않고 그리하여 선택한 특사는 87학번 대학생 연희. 아이 시끄러. 저 선물 줄 때만. 이거 또 그 아저씨 만나라고? 나 생긴 게 이래가지고 매번 검문소에서 잡히잖아. 정신 좀 차려 좀. 아 뭐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이다. 아 당연하지. 무고한 젊은이의 죽음을 접했던 평범한 이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연쇄적으로 맞물려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니 공론을 분열시키고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긴. 다음 대통령 지선을 뽑았다는 거지. 영화는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돼가는 일련의 과정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담아냅니다. 정의가 바로 서길 열망하는 시민들을 거세게 탄압하는 동시에 정권 연장을 위해 또 다른 공작을 계획하는 권력 수뇌부. 대공처자입니다. 김정남 보따리 기다리십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간첩 만들어서 박종철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 너희들 총알바지가 돼갔어. 아무 걱정 말고 서리. 청와대에 못 간다고 설치는 빨갱이들 사고를 경멸하라. 내래 빨갱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갔어. 무소불위 독재 아래 숨죽여야 했던 시대. 안 해.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부당한 사회에 맞서 역사를 바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날의 주인공들에게 바치는 뜨거운 헌사. 1987입니다. 네, 1987이라는 영화를 많이 봤을 텐데 전두환 정부가 끝나는 1987년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시위 과정에서 군부 독재의 무리한 탄압 과정이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을 일으키죠. 먼저 1986년 겨울에 부천경찰서에서 이 여대생을 성고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시위가 점차 커져가는 과정에서 방금 영화에 나왔었던 서울대학교 박종철이라고 하는 열사, 이 선생님이 그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경찰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책상을 탁 치니 헉하고 죽었다라는 거짓 해명을 하게 되고 결국 이걸 가지고 이제 6월 항쟁이 점차 커져가죠. 여기에 대통령은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후원 조치, 나는 헌법을 절대 바꾸지 않고 준수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노태우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역시 호언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왼쪽 사진에 있는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가 역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6월 민주화 항쟁이 점차 커져가니까 노태우는 결국 6월 29일 직선 개헌을 선언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개헌이에요. 9차 개헌, 대통령 임기 5년 한 번,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다음에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음에도 기호 1번에 노태우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근데 기호 2번 야당 후보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통합하지 않고 분할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표를 28, 27% 나눠 갖게 되면서 어부지리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역사상 최저득표율만 바꿔도 36%의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에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숲으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결과까지 이제 6월 항쟁까지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노태우 정부부터 순서대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쭉 살펴보면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에 오늘 보라는 동영상은 아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내용일 거고 그 직전 동영상이 있어요. 박정희 유신헌법부터 6월 항쟁까지 쭉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영상 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가세요.